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래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있죠. 그건 뭐 본인의 공약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형 거리두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도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밤에 시작하는 업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밤에 끝나는 업종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러니까 그걸 차등화해서 가장 그 업종이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이 뭐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근데 코로나 비상 상황은 조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방역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의미에서 서울형 거리두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좀 난색을 표했다고는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식당은 10시까지, 그 다음에 뭐 콜라텍은 11시까지, 유흥주점은 12시까지, 뭐 이런 대표적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말고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뭐 포장마차나 뭐 이런 것들은 대략 한 뭐 10시 뭐 9시 뭐 이때쯤에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10시에 문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뭐 잘 조정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재건축 재개발 35층 높이 규제, 뭐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뭐 이것도 서울시의회와 뭐 협의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뭐 협의하고서 결론을 내겠죠. 자, 이런 거 외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시장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우선 1년 뭐 1개월, 1년 2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4개월짜리 시장이 무슨 시장 공관에 들어가느냐 뭐 이러면서 시장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원래 살고 있는 광진구의 주택 거기에서 출퇴근하겠다. 광진구에서 서울시청까지 뭐 한 3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출퇴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관 얘기입니다. 공관. 자, 정말 공관이 필요하냐, 시장 공관이. 왜냐면 이 공관이라는 게 사실 역사의 산물입니다. 과거 뭐 조선시대부터 뭐 대개 뭐 상피제도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 왜냐면 자기 지역에 뭐 현감 뭐 이런 거로 내려가면 그 지역에 이제 주변 뭐 다 알만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은 피하고 대개 다른 지역으로. 그게 상피제도인데 아마 그런 거의 유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이 아니니까 당연히 자기 집은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자, 서울시에 대개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뭐 50대나 60대 뭐 이 정도가 서울시장이 되는 게 관례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서울시에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집 한 채 안 갖고 있으면서, 왜냐면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가정 경영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되겠다, 서울시 같은 몇 조 원짜리의 재정을 관리하겠다? 나이 50이 돼가지고 자기 집 하나 없는 사람이, 자기 집 없는 사람 물론 많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 정도라면 저는 뭐 그런 정도의 자기 가정 경제, 이거는 꾸릴 능력이 있어야 서울시 같은 거대한 조직도 꾸릴 수 있다. 일단 그게 자질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그렇다면 서울시 내에 뭐 공관이든 전셋집이든 뭐든 자기가 사는 집이 있을 텐데, 작아든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굳이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공관이라는 걸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 지금 공관을 없앤 광역단체장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 없애고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래서 뭐 박물관으로 쓴다든가 전시관으로 쓴다든가 뭐 많이 있고요. 서울시장이 1981년부터 박영수 시장부터 줄곧 써오던 해화동 공관 있죠. 박원순 전 시장도 해화동 공관 잠시 썼었습니다. 거기는 지금 원래는 이제 성곽복원이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뭐 방해가 된다, 장애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반납하고, 현재 거기를 뭐로 쓰고 있냐면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 안내센터,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사진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쓰던 28억짜리 전세금,
보증금이 28억입니다. 가회동 공관. 이런 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공관 자체가 정말 필요하냐 하는 그 논란도 있지만 정말 국민 또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관이라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쓰던 가회동 공관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보면 대지가 200평, 보증금은 28억, 그 다음에 건평이 122평,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이 5개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이 진짜 필요하냐 하는 논란과 별개로 자, 이 공관의 규모가 과연 서울 시민이 눈높이에 맞느냐 하는 것이 저는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중산층 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냥 평균적인 눈높이 정도에 맞는 뭐 그 정도를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공관이 저는 원래 필요 없다는 생각이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서울 시민 중산층 정도가 가지고 있는 자가, 주택 이 정도 규모면 되는 것 아닌가. 사실 박원순 전 시장도 해화동 공관에서 나와서요, 처음에 은평 뉴타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3년에 해화동 공관을 내주고 2014년에 그 뉴타운에 살다가 2015년에 가회동 공관을 계약을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계약금이 뭐 27억인가 그렇고 지금 현재 28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작년에 극단 선택을 한 이후에 그 공간은 유족들이 잠시 쓰다가 그리고 이제 내줘서 올해 1월 달까지 비어 있었고요. 왜냐면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 선택을 한 것이 작년 7월이니까 유족들이 일부 쓰다가 몇 달을 비어 있었죠. 그때도 몇 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돈이.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계약이 끝나서 거기는 현재 집주인이 아마 입주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자, 어느 정도 공관이 필요 없지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하는 건 서울 시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2015년에 박원순 전 시장이 지금 가회동 공관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도 물론 논란이 됐습니다. 웬 전세금 이렇게 비싼 곳으로 가느냐 하는 논란이 돼 있었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뭐 워낙 그게 뭐 사실 넓지도 않고 화려하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당시 여당이었죠. 여당인 새누리당이 그걸 별로 뭐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다면,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됐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아니 28억짜리 보증금 전세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게 자기 돈도 아닌데 서울시 돈 아닙니까? 가능한 일이 하는 걸 충분히 문제를 삼았고, 저는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을 만한 주제였는데 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뭐 종편이나 뭐 이런 데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 28억짜리 전세금에 대해서 박원순 전 시장이 그냥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이라는 것은 우선 시대적 추세에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에서 공관 규모를 정해서, 지금 사실은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도요,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시의회가 시장의 그 시정에 대해서 제대로 그동안에 감시 활동, 견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사람들 사이에서 서울시의회가 110명입니다. 시의원이. 그 중에 101명이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시장이 나오면 전혀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내년 6월 가면 시의원들을 다시 뽑을 텐데 뭐 그거는 이제 그때는 또 서울 시민들이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그 지금 시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공무원들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다는데 이거 얼마나 월권입니까? 시의회는 서울시장의 그 시정 활동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기관이지 그 시정 활동을 선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뭐 시청 직원들한테 경고까지 하는 사람이
28억이라는 서울 시민의 세금을 쓰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야말로 견제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보면, 물론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자, 시장 공간 안 쓰겠다 얘기하니까 당분간 시장 공간 얘기는 이제 잠잠해질 겁니다. 한 1년 2개월 동안은. 그런데 차기 시장이 들어설 경우에 다시 또 공간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회가, 그때는 물론 뭐 지금 시의원들이 아니고 이제 다음 내년 6월에 당선되는 시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겠지만, 그 논의하는 즈음에 자, 과연 서울시장한테 시장 공간이라는 것이 필요한가부터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당하다 하는 걸 그때 결론을 내서 시장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마침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공간 논란은 1년 동안 이제 잠복할 겁니다. 이 잠복기에 서울시의회가 또는 서울시에서도 자, 이 시장 공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공청회도 열고 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시장에 따라서 뭐 이랬다 저랬다 뭐 28억 원짜리 보증금 전세 뭐 이런 거를 살았다가 뭐 뉴타운에 들어갔다가 뭐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겠다고 했다가 뭐 이런 일들 별로 없이 깔끔하게 좀 공간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이 자가에서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겠다는 이런 소식과 함께 공간 문제에 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